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저는 역행자를 읽고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기 위해 매일 독서를 시작했어요. 처음 와닿은 책은 돈에 대한 관점을 일깨워주는 부자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돈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는 노인의 말을 빌려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합니다. 타인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닌 돈에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장. 부자의 질문. 정말 운이 나빴던 걸까? 늦은 가을날, 오후 4시가 지나 태양이 저물어가면서 세상을 점점 붉게 물들였다. 벌써 날이 지는구나. 여기에 얼마나 있었지? 사실 이 말에 답을 해줄 사람은 없다.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은 아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계속 오가고 있지만 내 목소리에 힘이 없어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나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져 있었다. 나는 요 며칠 백화점 앞에 있는 분수광장에 있는 일이 찾았다. 사실 광장이라고 부르기에는 과분하고 백화점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통로. 옆에 있는 간이 휴게소라 말하는 게 더 격에 맞을 것이다. 벤치의 페인트가 얼마나 벗겨졌는지를 보고 제작 연도를 추측해보기도 하고 분수가 물을 내뿜는 타이밍이 의도된 것임을 알아채고 감탄하기도 한다.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관찰하고 생각할 만큼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렇지만 나에겐 돈이 없다. 자랑은 아니지만 솔직히 농담처럼 없다고 할 수준도 아니다. 말 그대로 전혀 없다. 물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바로 빚. 그것도 3억 원이나 되는. 어느덧 1시간이 지나서 오후 5시가 넘었다. 이제 해는 완전히 기울어 순식간에 어둠이 찾아왔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지고 내 주변에도 인공 불빛이 흐릿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반면 나의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싸구려 점퍼만 걸친 채 추위에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면 마치 작은 동물을 바라보듯 동정의 눈빛을 보내왔으리라. 따뜻하게 마실 거라도 있었으면.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왼쪽 주머니에서 1개, 오른쪽 주머니에서 2개가 잡혔다. 순간 온몸에 안도감이 퍼졌다. 하지만 그 동전을 전부 꺼냈을 때 나는 조금 전보다 더 크게 낙담해야 했다. 100원이 부족해. 손바닥 위에 동전을 아무리 세어도 액수는 똑같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나는 벤치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윽고 흐릿한 그림자가 다가오더니 선명한 윤곽으로 바뀌었다. 이거라도 괜찮으면 빌려드리리다. 그쪽에는 품이 있어 보이는 장신의 노인이 1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서 있었다. 70살쯤 되어 보였으나 자세가 좋아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 키가 꽤 커 보였다. 하얀 턱수염을 기른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한테 천천히 하지만 조금도 주저없이 가까이 다가왔다. 노인은 100원짜리 동전을 내 손에 건네더니 꽉 쥐어주었다. 고맙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의심을 하면서도 호의를 받기로 했다. 이럭저럭 동전을 모두 투입하고 내가 좋아하는 로열 밀크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걸로 할 텐가? 네? 무슨 의미인지 몰라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되물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걸로 할 거냐는 말일세. 무슨 말씀인지. 고개를 숙여보게.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자동 판매기의 앞을 막아섰다. 노인은 아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박력이 넘치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은 말을 되물었다. 이 사람 뭐야?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점차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100원을 빌려준 사람은 분명히 이 노인이 맞다. 물론 그 점은 정말로 고마웠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작 100원이다. 고작 100원을 주면서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 종류까지 참견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당장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래서인지 노인의 말에 수긍하기로 하였다. 무슨 말씀이든 해보세요. 이미 늦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숙일 테니 이제 그만 봐주시죠. 나는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재빠르게 머리를 꾸벅 숙였다. 하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머리를 좀 더 숙여보게나. 노인은 내 눈을 응시하며 상냥한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네? 나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다. 순간 아내와 딸아이의 얼굴이 또렷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싸워서 뭐 하겠어. 아내와 내 딸 아이코만 더 힘들어질 텐데. 다소 이성을 찾은 나는 차분히 대꾸하며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그런데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 순간 노인이 건넨 말의 참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자판기는 모두 3단으로 나누어 진열되어 있었는데 가장 아랫줄, 즉 세 번째 단에는 따뜻한 음료가, 그 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에는 차가운 음료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빨리 밀크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그만 먼저 눈에 들어온 두 번째 단에 차가운 밀크티 버튼을 누르려고 했던 것이다. 겨울에는 자판기에 차가운 음료가 있을 리 없다는 편견과 따뜻한 음료가 있더라도 세 번째 단에 또 밀크티가 있을 리는 없다는 선입견, 덧붙이면 빨리 밀크티를 사서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셈이다. 노인은 내가 그 사실을 깨닫자 자판기 앞에서 비키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목구멍으로 따뜻한 음료가 나의 몸과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나는 겸연쩍어서 노인에게 감사와 사과의 말을 전했다. 조금 전의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돌아가려는 순간 노인이 나를 긴장시켰다. 아까 그 100원은 꼭 돌려주게나. 너무나 진지한 태도에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자네가 제기해서 돈을 맘껏 다루게 될 즈음 반드시 돌려줬으면 하는데. 순간 당황하였지만 나는 자신감 있게 대꾸했다. 네,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게 해주신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기만 한다면 1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로 돌려드리죠. 그건 안 되네. 노인은 크게 고개를 저었다. 왜죠? 너무 많아. 너무 많다고요? 이 노인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 걸까? 그럼 얼마면 받아주실 건가요? 나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글쎄, 돌려준다면 120원 정도가 적당하려나? 네? 120원이요? 이건 어디까지나 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저는 영감님 덕에 이렇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1000만 원도 적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꼭 그만큼 돌려드릴 테니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생각지도 못한 말이 노인의 입에서 나왔다. 그래서 망했던 거군.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기에는 충분했다. 자네는 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건성인데다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서 일을 크게 벌이려고 하지. 그래서 실패한 걸세. 노인의 말에 내 마음이 격렬해지면서 조금 전에 분노가 되살아났다. 영감님은 저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시는 겁니까? 대체 누구시죠? 나는 조커라고 하네만. 조커요? 그 트럼프 카드에 있는? 그래, 그 조커지. 나는 더 이상 이 노인을 상대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며 말없이 자리를 뜨려고 했다. 자네는 아는가? 일본 대형 은행들이 1년간 금리로 모두 얼마를 챙기는지? 대략 50조 원이야. 반면에 고객에게 지불하는 금리는 총 수조 원 정도지. 그 차액은 그대로 은행 이익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모은 돈을 빌려주고 그만한 이익을 얻는 거라네. 참 좋은 장사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내가 노인을 돌아보았을 때 노인은 나를 아이를 대하듯 천천히 물었다. 금리가 뭔지는 알고 있겠지. 저를 뭐로 보시고? 이래봬도 경영학 전공자입니다. 그렇구먼. 근데
나는 조금 전 자네에게 20%의 금리를 붙였어. 금리가 20%라니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안 드나? 사실 그런 고금리를 붙인 이유는 자네에게 신용이 없기 때문이야. 나는 아픈 곳을 쿡쿡 찔러대는 노인에게 발끈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아맞힌 걸까? 그저 우연이었을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뭔가 받아치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하긴 제 신용도는 낮을 겁니다. 하지만 고작 100원 빌려주시고서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의 인격도 의심스럽네요. 자네는 분명히 그렇게 늘 고작 100원이라고 여기면서 대출을 받아왔을 거야. 다시 뜨끔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지 의문을 품는 모양이구먼. 자네는 이 짧은 시간에 돈을 쓰는 데에도 이미 잘못을 저질렀어. 아까 자네가 실수로 차가운 밀크티를 사려다가 멈춘 다음에도 자네한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지. 하나는 그대로 따뜻한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따뜻한 밀크티를 사지 않는 선택지, 여기서 3분 정도 떨어진 슈퍼까지 걸어가서 100원이 필요 없는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었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전 지금 여기서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고 싶었다고요. 자네는 방금 지금이라는 점에 얽매였어. 지금 당장 온기를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한테 돈을 빌려서 밀크티를 산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재미도 없는 낯선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됐지. 노인은 천천히 팔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그러자 마치 마법처럼 불빛의 분수가 반짝이며 가을 밤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내 안에서는 이 영감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과 이 영감님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불편한 감정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혼란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노인과 함께한 기나긴 밤이 시작됐다. 잘 들으셨나요? 3억의 빚을 진 주인공과 자신을 조커라고 하는 노인의 기묘한 만남이 서사를 이끌어가네요. 겨우 100원짜리 동전의 에피소드이지만 돈에 대한 생각, 금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주인공은 왜 실패했는지,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해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